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사팀 홍승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메타 광고 관련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메타 광고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만 검색을 해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 거며, 세팅을 할 때 광고 이미지 소재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야 하는지,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생겨나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메타 관련 영상이지만 좀 더 딥하고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메타 광고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장 큰 이유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이 메타 광고는 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제 광고 효율이 결정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머신러닝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파생이 될 거잖아요. 이 파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 내의 어떤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 설정한 이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노출 위치나 관심사, 뭐 성별, 나이, 타겟팅, 뭐 시간대, 광고 소재,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광고 효율의 최적화가 일어나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주저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광고를 세팅을 했을 때 이 광고의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메타 내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이 머신러닝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이 머신러닝의 일반 로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고객 중에 뭐 A 광고주가 있고 B, C, D 광고주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팅한 광고가 뭐 1번 광고가 있고 2번 광고, 3번, 4번 광고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ABCD라는 사람이 있고 이 1, 2, 3, 4번이라는 광고를 돌렸을 때 메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저의 반응 및 광고 유형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딱 메타가 이제 광고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이 A라는 사람한테는 보니까 1번이라는 광고가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B라는 사람한테는 3번이라는 광고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 C라는 사람한테는 또 2번이라는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라는 사람한테는 보니까 3번과 4번의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 데이터 이제 효율 최적화를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 데이터 효율 최적화 학습.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메타나 이용하는 시간대가 이제 오후 시간대예요. 오후 시간대.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이제 사용하는 핸드폰은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보니까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나이가 25에서 34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효율 최적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매체를 사용을 하고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라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사람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오전 시간대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을 하고, 보니까 또 아이폰이고 남성,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보니까 이 사람도 뭐 35에서 34세라고 치면은 또 이 남성, 이 연령대 사용하는 뭐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이 오후 시간대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여성 25세에서 34세인데 이 사람이 가장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광고가 1번 광고더라. 그러면은 이제 메타 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치화하고 이제 통계치를 내게 됩니다. 보통 이 A라는 이 오후 시간대에 주로 들어오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A라는 고객은 보통 보니까 이 1번 광고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뭔가 통계 자료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1번 광고를 아마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B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데이터 효율을 최적화 학습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유저들의 어떤 이러한 행동 패턴이나 반응한 어떤 광고 유형을 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특정 시간, 뭐 노출 위치, 디바이스, 타겟팅 등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찾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행동 패턴이나 반응한 광고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특정 시간이나 뭐 위치, 뭐 디바이스, 뭐 타겟 등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로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광고주님들이 이 머신러닝 관련해서 이제 주시는 질문들이,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 머신러닝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들 질문을 주십니다. 메타에서는 이 머신러닝은 약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7일 동안 50개의 이벤트가 발생되는 시점을 이제 머신러닝 기간이라고 딱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50개의 이벤트의 결과값이 빠르게 도달될수록 이제 광고비는 조금 절약할 수 있고 효율은 높게 볼 수 있으니, 이 머신러닝의 이 종료 시점을 빠르게 앞당길수록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 이 이벤트가 이제 다 발생되고 머신러닝이 종료되는 시점 기준 예시를 잠깐만 들어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캠페인 목표를 예를 들어서 전환 목표로 캠페인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 목표는 전환 캠페인으로 설정을 했고, 전환 이벤트는 이제 구매로 만약에 설정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머신러닝의 최적화 기준은 이 구매가 50건이 일어난 그 지점을 이제 머신러닝의 끝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한 캠페인 목표와 이제 설정한 전환 이벤트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어떤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뭐 비슷하게 캠페인 목표를 뭐 똑같이 전환 캠페인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 이벤트는 이제 구매가 아니라 뭐 결제 시작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구매와 마찬가지로 7일 동안에 결제 시작이 50건이 발생된 시점이 이제 그 머신러닝의 최적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광고로 딱 돌리고 이 7일 동안에 50개 이벤트가 딱 발생이 돼서 머신러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참 좋겠지만, 이 사실 라이브가 되는 시점부터 7일 이내에 머신러닝 완료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50건이라는 이벤트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 계제 표시에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뜹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뜨는데, 사실 이 제한된 머신러닝 이것도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된 머신러닝 경우에도 뭐 상황이나 시기, 컨디션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머신러닝이 제한됐다고 해서 뭐 성과가 막 안 좋아지고 우리 광고가 막 엄청난 뭐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황, 시기, 컨디션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알럿은 최소한의 참고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참고용. 그래서 뭐 예산의 규모나 뭐 소재 수량, 뭐 쇼핑몰의 어떤 컨디션, 뭐 이벤트나 뭐 외부 시즌성의 이슈에 따라서 이 제한된 머신러닝을 그냥 감안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에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머신러닝이 정상적으로 끝나면은 참 좋겠지만, 뭐 이렇게 제한된 머신러닝이 뜬다 하더라도 막 너무 엄청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한된 머신러닝이 떠서 와, 우리 광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해서 광고로 바로 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산을 갑작스럽게 뭐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타겟이나 노출 위치 등을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머신러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 자, 첫 번째, 광고 수정을 너무 자주 하는 경우입니다. 잦은 광고 수정. 요게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 중에 이런 어떤 타겟팅이나 뭐 노출 위치, 계제 지면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머신러닝이 무조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타겟팅이나 뭐 노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진행되고 있던 머신러닝이 다시 새롭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 갑자기 머신러닝이 중단됐다가 다시 그 중단된 지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초기화가 되어서 이게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에서 이제 권장을 하는 바는 7일 동안은 좀 웬만하면은 광고 수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만약에 진짜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진짜 이걸 수정을 했을 때 우리 성과가 진짜 무조건 100% 향상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7일 동안은 뭐 수정을 안 해주시는 거를 저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광고 세트랑 광고 소재죠.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소재 성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안 좋아서 소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 이게 사실 추가라기보다는 수정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트에 이제 소재 여러 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이 특정 소재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소재 좀 아무리 봐도 이거 계속 돌리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바꿔보자 해서 막 소재를 막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메인 소재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광고 소재를 좀 다양하게 세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재를 새롭게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할 때 메인 소재를 좀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광고 소재를 처음부터 좀 다양하게 세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타에서는 세트당 7개 소재를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세트당 7개의 소재. 7개 소재를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재 좀 광고 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데이터가 안 좋다면은 좀 이런 광고에 대한 타율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소재를 세팅을 하는 거를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팅했다가 바꿔서 다른 걸로 수정하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에 세팅할 때 소재 여러 개 기획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돌리는 게 더 머신러닝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광고 세트 수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이제 분산되는 경우,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예산 최적화의 부분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캠페인 예산 최적화 CBO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 세트 예산 최적화 ABO의 경우, 이게 보통 광고 세트 예산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각 광고 예산별로 이제 한정된 예산이 이제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트당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광고가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양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감소가 되어서 머신러닝 기간이 그 캠페인 예산 최적화로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BO의 경우 세트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감소되죠. 머신러닝 기간이 오래 소요. 그래서 처음 세팅할 때는 웬만하면 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로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광고 예산으로 뭔가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한다면, 이럴 경우에 좀 비슷한 소재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소재는 좀 세트를 합쳐주는 그런 방향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메타에서 권장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저희가 캠페인 예산 최적화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2호로 운영 시 광고 세트 수는 한 5개 이내로 세팅을 해주는 거를 가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그 광고의 그 세트 최적화로 돌려야 돼 한다면 세트 수는 이제 3개 이내로 웬만하면 해주는 거를 저희는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각자 분배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산이나 좀 전략에 따라서 좀 세트 수나 이런 거 좀 상이해질 수는 있어요. 쓰므로 광고를 돌리면서 이게 뭔가 머신러닝이 제대로 뭔가 계속 끝나지도 않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싶으면은 우리의 지금 광고 세트 수가 몇 개인지, 이런 좀 예산이 적절하게 분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광고를 돌리면서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기적인 캠페인이나 이제 광고 세트 비활성화, 오프죠. 이게 참 되게 그런 게,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광고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광고주님들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광고를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표님 이거 왜 끄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별 성과도 안 나고 돈만 타길래 그냥 꺼버렸어 라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고를 꺼버리면은 이게 광고가 꺼진 시점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아예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광고를 킨다고 하더라도 이 끝난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사실 그냥 진짜 돈만 날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성과가 다 잘 나오면 참 더위 없이 좋죠. 근데 이게 처음에 어쨌든 학습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거쳐야 된다면은 최소 7일 이상은 캠페인이랑 세트는 좀 유지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안 준 상태에서 그냥 광고를 꺼버리면은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활성화가 계속 또 지속이 되면은 머신러닝이 또 아예 그냥 다시 새롭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는 유지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5번째, 객단가 대비, 상품의 가격 대비 예산 편성이 굉장히 현저히 적은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판매하는 상품이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저희가 뭐 1 예산으로 10,000원을 써요. 그러면 상품 하나만 팔려도 뭐 로아스가 한 10,000%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메타 내에서는 이 1 예산 10,000원으로 100만 원이라는 상품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제품의 객단가를 좀 고려를 해서 그 목표 구매당 비용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6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20% 이상 무리하게 광고 예산 증감액을 하는 경우, 이게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머신러닝에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이제 광고를 다 세팅을 하고 이제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성과가 너무 안 나와. 근데 또 어떤 건 잘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좀 광고비를 줄이고 이 잘 나오는 거 좀 광고비를 늘려서 좀 잘 나오는 거를 더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자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초기 머신러닝 진행 중에 이렇게 20% 이상으로 광고 예산을 무리하게 증감액을 하면은 이 부분도 머신러닝이 다시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변경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이 20% 이내로 이제 예산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타겟이 너무 좁은 경우입니다. 이게 타겟이 많을수록 머신러닝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타겟 범위가 너무 좁아지게 되면은 이 또 머신러닝에 리밋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기에 이제 광고 세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뭐 관심사 타겟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논 타겟으로 돌려서 최대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넓게 형성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진행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학습할 수 있게 최대한 타겟을 넓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7가지 그 머신러닝에 대한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좀 다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잘하려면 광고비는 최대한 여유롭게 해주시고, 타겟은 넓게 해주시고, 광고 수정은 진짜 최소화, 진짜 이거 광고 수정을 했을 때 성과 무조건 오르겠다 하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광고 수정은 최소화 해주시는 게 이 머신러닝, 원활한 머신러닝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이 머신러닝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뭔가 머신러닝 중에도 광고가 잘 돌아가다가 성과도 되게 잘 나오다가 머신러닝 완성되니까 갑자기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광고주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성과 왜 이렇게 광고 돌리는데 왜 이렇게 성과 안 나오냐? 그러면은 항상 듣는 말씀들 있죠. 지금 머신러닝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면 잘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모수가 얼만큼 쌓여서 학습이 얼만큼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치화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저희로서도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에서 이제 권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키면서 그 광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머신러닝도 돌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냥 머신러닝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성과가 안 나온다면은 이거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게 저희 마케터의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광고 세팅, 메타 광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핵심 성과 지표, KPI라는 거를 정하게 되는데, 이 KPI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해야 하는지, 이 광고주님들이 이 광고 목표 세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KPI는 좀 어떻게 세워야지 좀 유용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퍼포먼스 사팀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